앞으로 분양 계속 진행되는 곳들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번 달에 저희가 잠깐 다뤘었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여기는 분양이 잘 된다. 그런데요, 이번 달에 둔촌주공이랑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폭망한 지역이 있죠. 운정신도시입니다. 자, 운정신도시는 이렇게 1, 2지구,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3지구, 그래서 이렇게 교화지구랑 거의 뭐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운정신도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역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운정신도시. 이거 있어요. 신도시라면 다 있는 여기 호수공원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자, 운정에서 가장 유명한 운정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호수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고요. 위아래로 산책로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산책하시기는 좋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신도시마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가격을 많이 띄웠어요. 맞은편까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호수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좀 띄웠는데, 이게 이제 좀 꺼지고 있죠. 운정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하셔서 거주지를 고르셔야 하겠고요. 야당역이나 운정역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시면은 요쪽으로 이제 산책 다니고 상권 이용하시기 좋다. 이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쪽에 야당역, 그 다음에 이쪽에 운정역, 이쪽에 이제 상권을 새로 만들고 있고, 야당역은 일찍부터 있었으니까 상권을 또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지금 계속 다니는 신도시들 보면은 호수공원 하나 다 끼고 있어요. 이게 일산 호수공원이 좋으니까 요거를 다 벤치마킹해서 호수공원은 무조건 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 막 킨텍스 있고 막 이런 자족시설에다가 상권 이런 것들 다 갖춰져 있으니까 호수공원 인근이 뜬 거지. 동탄 호수공원 가서 보면 어디 있어요? 자족시설이랑 한참 멀리 남쪽에 쏠려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송도 호수공원 완전 서쪽으로 쏠려 있죠. 호수공원은요, 근처에 뭐 산책로 있고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여기가 왜 올라야 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아, 호수공원이 있으면은 뭐 삼성단지 있는 것처럼 올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호수공원은 호수공원이에요 그냥. 다만 여기는 위치가 위에 이야기했지만 야당역하고 운정역 사이에 있어서 지금 운정신도시의 교통이 야당역하고 운정역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떴었던 건데, 이게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수순이다. 그래서요, 여기 뭐 근처 단지들 보시면 거품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끼고 있는 아까 뭐 보였던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지금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6억 9천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억 7천까지, 그 다음에 8억까지 올라갔던 게 4억 9천까지. 그런데 원래 이 정도가 보통 가격이죠,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거의 근처까지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거품은 조금 더 빠져야 한다.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에요. 이게 거품인 거고, 이거는 왜 운정은 오르면 안 되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운정역, 그 다음에 아까 호수공원 밑에 있는 야당역, 이쪽 중심 상권을 좀 보시면서 이쪽이 왜 지금은 발달됐지만 나중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품이 요거 인근 역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봐야 되겠죠. 자, 야당역 상권에 나왔습니다. 운정신도시 동남쪽에 있는 상권인데, 일단 역을 중심으로, 경의선 야당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쪽부터 보시면은 상권이 굉장히 넓어요. 상권이 굉장히 크고, 저 뒤에 있는 아파트들 거주를 하신다면은 이쪽 상권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쭉 이렇게 넓은 상권에다가 뭐 주차 타워 같은 것도 있고요. 건너편에 야당역도 있어서 이걸 토대로 가격을 많이 띄웠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가격 정상화 됐을 때 들어오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역 같은 경우는 뭐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운정에는 GTX가 아직 안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은 지하철역이 다 운정 동쪽에밖에 없다. 그래서 진입하는 쪽에 야당역,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운정역, 이렇게 있는 건데, 그쪽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 상권은 매우 작다. 그래서 다 그쪽에 있는 거고, 이쪽을 중심으로 가격을 많이 띄웠는데 여기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운정역 인근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운정신도시 핵심 교통 중 하나인 경의선 운정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도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인근에 주차장이나 이제 버스도 많이 다녀서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이 형성되어 있고요. 장점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인근의 상권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고, 그런데 단점이라면 이제 운동신도시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아직 그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GTX-A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역세권 상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업무지구나 상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상권을 한번 쭉 보시면요, 아직 조성 중인 곳도 있고 이미 조성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상권을 중심으로 여기 교통도 있으니까 아파트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뛰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GTX나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중심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을 보시면요, 이쪽은 운정신도시인데 저쪽은 이제 운정신도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빌라나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 굉장히 많이 끊긴다. 이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저쪽이랑은 굉장히 이제 분리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셔야 될 부분이 뭐예요? 요쪽만 운정신도시고 요쪽은 아니에요. 요쪽은 아닌데, 요 운정역이나 야당역, 이 경의 중앙선을 보시면은 요쪽에서 요쪽으로 건너가기야 역을 통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권은, 요 상업지역은 요쪽 수요들은 거의 못 끌어온다. 이쪽에 있는 애들만 끌어올 수 있는 상권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GTX-A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왼쪽 상권밖에 못 끌고 온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삼지구 쪽에 연결되는 그쪽에 GTX-A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근처 보시면 뭐 상가 가격은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 230, 330. 늘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상가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은요, 진짜로 한 10년 정도는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가격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평수가 얼마예요? 20일이에요, 20일. 대략 나누기 3하면 7평이에요, 7평. 7평짜리 가지고 월세 200씩 내야 돼요. 비싸다는 거죠. 운정신도시 왜 살아요? 운정신도시까지 왜 사람들이 몰려갔을까요? 보통 저쪽 수요는 어디서 많이 빠졌느냐? 마포나 강서구, 마곡지구 이쪽 수요들이 베드타운으로 저쪽으로 빠진 거예요. 바로 운정으로 빠진 게 아니라 뭐 일산도 갔겠고, 뭐 부천도 갔겠고, 김포도 갔겠고, 뭐 검단이나 이런 쪽도 갔겠죠. 그리고 거기도 비싸니까 운정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운정 집값이 올랐어요? 엄청 비싸게 샀거나 아니면은 전세에 들어갔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요. 소비 여력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권 자체도 지어지는 것도 지연이 되는 거고, 지어진 것도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이 동쪽에 다 쏠려 있으니까 동쪽 위주로 봤는데, 이제 중심 쪽으로 가서 대장주 아파트에 있는 곳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요, 대장주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죠. 힐스테이트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그 다음에 아이파크. 여기가 대장주가 된 이유는 물론 요 근처에 산내초, 운정고, 그 다음에 뭐 산내중, 동패초, 동패고 이런 식으로 학군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운정고 앞을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운정신도시의 가장 명문 학군이죠. 자, 여기 그 운정신도시의 핵심 학군인 운정고등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뭐 인근에 저쪽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중심 학군이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뭐 힐스테이트, 센트럴 푸르지오,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대장주로 거품이 많이 꼈다. 그래서요, 요 인근에 보시면 요 바로 뒤에는 없는데 저쪽이랑 저쪽에 이제 하반가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가 이제 경기도권에서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자체가 고등학교가 굉장히 적어서 그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쪽 인근에는 명문 학교가 있으니까 확실히 학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가격이 정상화된 뒤에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정신도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학군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운정신도시 고등학교가 운정신도시 외부지만 운정신도시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곳까지 합쳐서 한 5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지금 아파트들이.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데 학군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금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고등학교가 2개나 몰려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운정고 같은 경우가 명문 학군이니까.
그래서 대장주로 형성이 됐던 건데, 아니 명문학군 찾을 거면은 강남 가고 목동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너무 비쌌다는 거죠. 그것도 서울에서 직주 근접 좋지도 않고 교통 좋지도 않은 지역에 학교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요 지금 요 인근도요 거품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운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어때요? 9억 7천에서 6억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7억 8천에서 5억 1천까지, 그 다음에 9억 4천에서 5억 9천까지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요. 전세 가격도 지금 4억대에서 2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대에서 2억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운정 신도시를 살고 싶은데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갔다. 작년쯤에 봤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갔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정도는 빠져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해보셔라. 그런데 아직 매매는 아니다. 매매는 좀 더 빠져야 되고 전세 가격도 저기서 더 빠질 거예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기를 거쳐서 사실 여기 GTX-A 예정역을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다 펜스가 쳐져 있어서 근처에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엔 지금 아무것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지금 핵심 지역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운정신도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뭐 풍선 효과 이런 걸로 거품을 많이 키웠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대장주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역세권 있는 지역들, 여기를 중심으로 띄우니까 그 주변까지도 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빠지고 있는 수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엄청나게 띄웠죠. 보시면요 뭐 이런 데가 청약 경쟁률이 6.7대1 나왔어요. 저번 달인데, 자 6.7대1이면 엄청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일까요? 6.7대1이면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특히 최고 43.7대1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저번 달에 막 질문하신 분들 있죠. 운정은 계속 분양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절대 안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했으니까 이제 동쪽 공원에 있는 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전주택이 미달이 됐어요. 보시면 어때요? 0.11대1, 0.18대1, 0.27대1 폭망했다.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시면은 저기를 직접 가봤는데, 자, 이번에 미달났다는 호반 서밋 이스트파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시면 저쪽에 이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이런 아파트는 어느 정도 분양이 돼서 이제 진행 중이고, 여기는 이제 분양 시작해가지고 공사 시작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0.26대1밖에 안 나왔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운정 뭐 분양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사실 운정이 지금 공급이 너무 많고 완전 베드타운에서 여기 업무지구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들어오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지역도 굉장히 외곽 지역이라서 현재 지금 앞으로 분양 계속 진행되는 곳들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교통으로 들어와 봐도 굉장히 멀었고요. 이런 부분 보셨을 때 지금 운정 청약을 받는 것이 맞느냐, 요거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막 4억 가까이 분양을 하고 있으니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막 옆에 지어지고 한데 진짜로 저기 타고 가는데요 교통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좌회전 잘못했다가 2km 빠졌다가 2km 돌아왔어요. 사실은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문제는 요런 데에 이제 3지구가 분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가보시면 3지구 입지가 어때요? 요런 데에 지금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런 분양들이 잘 되겠느냐, 요런 분양들이 지금 교통은 다 여기하고 여기에 밖에 없고, 요쪽에 이제 GTX A역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저기 교통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저기 자족도시니까 괜찮다. 자족도시예요? 베드타운이죠. 그런데 뭔 서울에서 저렇게 먼 베드타운이 웬만한 서울 지역 못지않게 가격이 나오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 구축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번에 신도시가 올라갔던 과정은요, 다들 신도시가 이제 인프라가 들어오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심리 때문에 했는데, 막상 과도한 심리를 빼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도를 보시면서 직접 파악해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꼈구나,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아직은 덜 빠졌다. 조금 더 빠져서 정상화되고 난 뒤에 구매를 결정하셔라.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과도한 전세가 무슨 저기가 4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지금은
좀 빠졌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래서 저 정도 전세 가격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세는 어차피 날아가는 돈은 아니니까 저기를 거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해봐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요, 보시면 아까 그 서쪽 파크 청약 완료됐지만 미계약 났습니다. 그래서 막 넓고 비싸다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말하는 거 회방충, 하락론자. 자, 왜 운정은요, 영상에 못 담았는데 영상 끄자마자 누가 시비도 걸더라고. 왜 찍냐고. 저번에 뭐 동탄, 운정 이런 곳들이요,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저희가 싫을 거다. 엄청나게 막 너 여기 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댓글들 달렸는데, 지역 분석 할 때도 그런 것처럼 안 하면 뭐 한다고 하면 폭락론자고 왜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냐. 개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러면 요거 쓰는 것도 개개인의 자유예요. 닉네임 바꿔가면서 썼다는 거 이거 다 음모론이죠. 너무 좋으시면 들어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 표출까지 하락론자 뭐 회왕충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은 매매가격 지수는요, 자, 경기도는 떨어지는데 파주는 조금 더 뛰었죠. 이게 운정신도시 덕인데 파주는 조금 더 뛰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빠질 때는 더 빨리 빠지고 있죠. 지금 경기도 전반보다 더 빠르게 빠지고 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전세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다. 거래량 자체도 역시 모든 신도시들이 똑같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빠지고, 이제 조금 막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물 막 내놨는데 이제 거의 뭐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아, 나는 조금이라도 이득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4억에 샀어요. 얘를 4억에 팔면요, 본전 아니죠. 보유세는 이용하는 동안 냈다고 치지만 취득세 내고 뭐 복비 내고 등등 기회비용 날아가고, 그래서 뭐 이자 내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4억에 샀다가 4억에 파는 거는 본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인근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난 그 가격에 못 팔아 하면서 매물 좀 줄이고 전세 내서 버텨보자, 월세 내서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전월세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굉장히 남아 돌고 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희가 뭐 아까 뭐 약간 뭐 좋은 괜찮다는 느낌으로 말했다는 거는 그 거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라. 거주하실 때 여기 호수공원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하셔라. 호수공원이 나쁘진 않다. 운정역은 좀 그렇고 야당역 상권 가보면 상권 자체가 엄청나게 나쁘진 않다. 다만 그 가격에 비해서 집값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아직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베드타운이고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띄운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집값이 정상화된 뒤에는 저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 그래도 나는 운정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저런 부분들 고려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운정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집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일단 좀 떨어진 전세로 거주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라.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한번 쭉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